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4강 시작하겠습니다. 4장 강의 주제어들은요. 코로나, 불성, 사랑, 관계, 업 이런 것과 관련된 질문들입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 한번 보실까요? 코로나 상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두 번째 질문은 코로나는 이 땅에 무엇을 가르치러 왔으며 우리 인간은 어떤 마음을 내야 할까요? 네, 이 질문을 받은 게 좀 됐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코로나 상태가 전혀 세계적으로 좋아지지도 않고 심지어는 더 지금 미국이나 유럽 심각해지고 우리 한국도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닌데요. 자, 잠시 그럼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코로나 상황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여러분들 한번 그냥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료진들 했을 때 여러분들 속에서 그동안의 뉴스나 여러 가지 그 루트를 통해서 많이 느껴지시죠? 또 마스크를 끼고 안 끼고 날마다 우리 아마 경험할 거예요. 나갔을 때 나는 마스크를 꼈는데 또 어떤 사람은 안 껴서 불편한 거. 그리고 내가 꼈는데 안 낀 사람을 보면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순간적인 온갖 생각들이나 마음들도 꽤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정치적인 이런 와중에서도 또 정치적인 상황은 어떻게 되고 또 경제적인 것도 오히려 특수를 누리는 분야도 있고 그렇지만 대다수는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고 뿐만이 아니라 온갖 또 주장이나 어떤 그런 이슈를 가지고 집회가 일어나고 있고 또 집단들의 그런 행동들도 많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우리 또 각자는 지금 어떤 상황인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세계의 상황은 어떤가? 환경 오염이나 정화 문제는 어떤가? 보시면 여기 아마 자세히 보시면 지금은 미국이 아마 24만 5만 가까이 될 텐데 조금 된 사진이 올라와 있긴 합니다. 저기 의료진들 지금 집단으로 지금 하는 거 그 옆에 또 고생하시는 분 보시면 이마에 마스크를 너무 오래 끼셔서 자국도 많이 난 것들도 보일 거고요. 또 이 새가 마스크를 여기저기 버려서 지금 발이 묶여가지고 옆에 보시면 거의 또 다른 한편으로는 또 차들이 그만큼 또 안 다니고 또 공장이 멈추고 하다 보니까 딱히 나쁜 일만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굉장히 하늘이 오랜만에 굉장히 맑고 공기도 좋고 또 온갖 그 마스크뿐만이 아니라 배달해서 먹다 보니까 플라스틱 이런 것들이 쌓여서 지금 쓰레기 문제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심각한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잠깐 여러분들은 지금 이걸 보면서 우리 사회, 세계 상황, 그리고 환경, 자연, 그리고 우리나 각자들 거리에서 공간에서 산책하면서 일 보면서 부딪히는 그런 부분들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끼고 별로 말하지 않아도 알겠죠. 다음 질문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코로나는 이 땅에 무엇을 가르치러 왔으며 우리 인간은 어떤 마음을 내야 할까요?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요. 자, 이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다시 질문해 보죠. 코로나가 이 땅에 무엇을 가르치러 왔는가? 과연 이걸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삶의 인생의 교훈을 얻고 있나? 나는 우리 각자는 코로나의 상황을 어떻게 지금 현재 직면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과 세상에 대해서 무엇을 배우고 깨닫고 있는가? 이건 제가 굳이 표현을 안 해도 지금도 계속 진행형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그러면서도 핵 문제니 전쟁 문제며 인권 문제며 끊임없이 일어나는 건 전혀 멈춰지지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유럽도 그렇고 거의 가정폭력도 훨씬 더 많아졌고 지금 더 심각한데
또 그런 속에서도 굉장히 따뜻함이나 어떤 친절이나 또 봉사나 이런 일들을 또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우리 각자의 선택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떤 마음을 내고 어떻게 이 상황을 맞이해야 되는가, 그때그때 우리 자신에게 좀 물어봐야 할 것 같아요. 뭘 여러분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이 순간에 계속 부딪히면서, 그것도 참 만만치 않죠. 나갈 때 날마다 지금은 이제 다시 마스크 안 낀 사람들 지금 벌금 물린다고 했는데 순간순간 일어날 거예요. 대중교통 타시는 분들은 또 길 걸으면서 부딪힐 때 마스크 낀 사람들과 안 낀 사람들, 그런 부분들, 우리 자신을 그냥 스스로 한번 돌아보면서 이 정도로 남겨놓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 이어서,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세상에서 저는 단순히 힘없는 위로와 기도밖에 할 수 없는데 적극적으로 시도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 위로나 기도가 힘이 없는 건 아니죠. 정말로. 이런 때에 내가 짜증을 내거나 뭔가 왜 이런 일이 나한테, 그럼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 학생들은 또 공부하는데 불편한 거, 또 취직 문제, 그 다음에 실업에 지금 직면하고 있는 분들, 또 너무 사회적인 접촉이나 또 만남이 또 너무 없어서 외로운 분들, 뭐 말할 수 없는 불안이나 개인적인 스트레스나 우울이나 많이 겪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를 위해서, 힘겨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그런 마음을, 불편함을 나눌 수 있다는 건, 이건 굉장한 힘인 것 같아요. 그 결코 힘이 없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마음을 내는 걸로도, 그런 분을, 힘든 분들을 내가 만약 외롭고 있다면 이 순간에 나처럼 외로운 사람을 단 한 번 떠올려주고 좋은 마음을 내는 것 자체가 굉장한 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코 작지가 않다. 물론 적극적으로 내가 형편이 좋다면 더 능동적으로 뭔가 도움을 필요한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 수도 있겠지만, 굳이 그렇게 아니라도 내가 스트레스 받을 때, 짜증이 날 때, 아니면 뭔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해서 내가 불안할 때, 이럴 때, 외로울 때, 그냥 나처럼 이 순간에 뭔가 우리 가까운 이웃에서, 또는 우리 사회에서, 우리나라에서, 서울에서, 뭐 내가 속해 있는 그곳에서 나와 똑같은 비슷한 그런 불편이나 외로움이나 우울을 겪고 있는 분들을 단 한순간 떠올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따뜻한 마음, 연민의 마음을 보낼 수 있다면, 이건 정말 굉장히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진정 내다보면 이어가지고 더 큰 어떤 지혜나 그때그때 필요한 어떤 그 방법이 떠오를 것 같아요. 그래서 결코 그 마음의 작은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또 이런 질문이 있어요. 명상 수행을 하던 중 과거에 끔찍했던 기억이 떠올라서 숨이 막히고 온몸에 경련을 경험했습니다. 지금도 너무 괴롭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이런 경우 가끔 있어요. 명상 수행을 하다가 과거의 기억이 올라오고, 그럴 때 1차적으로 지금 끔찍했던 기억이 올라왔고 숨이 막혔고 몸이 경련이 일어났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은 이유를 따지지 말고, 일단은 숨 막히고 경련이 일어난 자신을 신체적으로도 마사지를 해주든지, 뭐 어디에 좀 누구의 도움을 받든지 본인을 일단 돌봐줘야 되겠죠. 일단 신체적으로도 돌봐주고요. 잘 누이고 또 조금 잘 쉬고 이렇게 돌봐주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경우에는 아마 10중 8구 어떤 명상을 했냐 물어보지 않아도 일단 명상하면 우리가 어때요? 앉아서 이렇게 눈 감고 호흡을 하거나 이렇게 마음을 쉬거나 이런 명상을 했을 가능성이 지금 높은데요. 명상은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런 경우에는 몸을 움직이는 명상을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편하게는 걷기 명상이 있겠죠. 그러니까 일상 속에서 걷기 명상이나 요가 명상 같은 거 있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몸을 움직여서 하는 일상 중의 명상으로 시작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제 냉장고 그림인데 이건 제 개인적 경험입니다. 제가 어느 한순간에 너무 예기치 않은 어떤 그냥 아주 초기에 제가 출가할 당시였는데 그 순간에 제가 기대한 상황이 아닌 거예요. 막 출가했을 때. 그래서 굉장히 당혹스럽고 힘들었을 때인데요. 가만히 앉아 있다가 이거 뭔가 내가 인생을 지금 잘못 선택한 거 아닌가. 출가를 할 때는 하기 전에 충분히 많이 고민하고 몇 년간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순간에 이게 탁 나를 확 치더라고요. 그럴 때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그 자리에서 어떻게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저도 모르게 했던 방법이 뭐였냐면은 그 순간에 그 난감한 마음을 한순간에 제가 급냉을 시켰어요. 냉동고를 떠올리면서 그 냉동실에다 제 마음을 확 던져 넣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음속으로 거울을 보면서 생각하기를 내가 좀 지금은 일단은 난 충분히 고민하고 선택한 길인데 지금 당장 내가 어떻게 행동하기보다는 그냥 냉동시켜 놓고 그리고 한 10년쯤 지난 뒤에 내가 다시 꺼내보겠다. 그때도 만약에 똑같은 마음이라면 그땐 저 믿음이 갔어요. 충분히 10년을 잘 살고 나면 답을 얼마든지 얻을 수 있을 거라고. 그래서 명상을 하다 지금 이 경우에 끔찍했던 기억이 올라왔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끔찍했던 기억이라고 하면 필시 과거의 어떤 그 경험이겠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트라우마, 그런 아픈 기억이나 경험들이 갑자기 그런 것들이 다 뭐예요? 우리 과거에 겪었던 우리의 어떤 감정이나 그런 정서적인 것들은 우리 몸에 남아있다고 제가 아마 2강이나 3강 때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그런 우리 몸에 기억이 있는데 갑자기 내가 차분하게 앉아서 집중을 하니까 내 몸에서 확 튀어나온 거죠. 그럴 때 이런 게 굉장히 그 쓰나미처럼 그야말로 엄청난 아래하시게, 유식에서는 이걸 아래하시게 폭류라고 얘기합니다. 과거 경험이 정말 폭류로 그냥 거칠게 이렇게 내려 휩쓸려 올 때 우린 거기에 그냥 휩쓸리기가 쉽거든요. 이럴 땐 대응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끔찍했던 기억을 내가 뒤집어서 막 보거나 왜 그럴까? 이게 뭘까? 이걸 대응하지 마시고 지금 이 냉동에다가 그냥 급냉을 시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조금 더 힘이 생겼을 때 내가 조금씩 그냥 조금씩 터치하면서 이렇게 나의 힘을 길러가면서 그걸 봐야지 갑자기 이게 당면하면 거의 공황을 일으킬 수 있고 거의 무기력해지고 엄청나게 휩쓸려서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끔찍했던 기억이 그걸 지금 이 순간에 다루려고 하지 마시고 한번 어떤 방법으로든 한번 그냥 확 냉동을 시켜 놓으시고 일단은 놀란 자신을 신체적으로도 돌봐주시고 심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도 좀 따뜻하게 위로해 주시고 그러면서 제가 했던 그 방식이 저는 굉장히 괜찮다고 저는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혹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에서 집착이 나오기도 하지만 그런 마음에서 자비심과 선행 또한 나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적정선 중도를 잘 지켜낼 수 있을까요? 답이 제가 사랑은 감정이다 이랬는데 자비심과 선행이 나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집착도 나오지만 그렇죠. 굉장히 따뜻한 마음도 일어나고 충분히 친절한 마음도 일어나고 잘해주고 싶고 사랑도 나오죠. 선한 그런 행위나 생각도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 하니까 감정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그럼 감정이 무슨 말이냐? 변한다는 거죠. 무상하다는 거예요. 감정은 무슨 기반이 그렇게 단단하게 있어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감정은 항상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서 변한다는 게 문제인 거죠. 우리가 뒤에 다시 공부를 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고통했을 때 고제,
고통의 사성제에서 고통에 보면 고통이 세 종류가 있거든요. 고고, 계고, 행고 그러는 건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계고예요. 무상에서 오는 거. 항상 변화한다. 그래서 이때 변화하기 때문에 자비심이 나왔든 집착이 나왔든 그런 감정이 사랑을 하지 말라 그런 건 아니고 이 사랑하는 순간에 충분히 사랑하되 우린 뭘 기억해야 될까요? 때가 되면 이 마음도 식는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사랑도 변화한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랑은 사랑이 아닌 사랑이 아닌 모든 것을 드러낸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충분히 아주 고맙고도 좋은 감정이죠. 축복 같은 거죠. 그런데 그게 영원하기를 바라는 건 집착이고요. 그러나 이것이 그냥 이 순간 나에게 이 순간 있어지는 거다. 이렇게만 이해할 수 있다면 그래서 중도를 잘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은 무상을 이해해야 돼. 영원한 건 없다. 변화하는 거다. 변화하는 거니까 가치가 없다. 그건 아니죠. 그렇지만 영원한 건 어떤 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지금 이 순간 내가 이런 감정을 경험하는 거에 대해서는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내일 또 모레도 1년 뒤에도 10년 뒤에도 그럴 거라는 생각을 안 할 수만 있다면 충분하죠. 조금 더 들여다볼까요? 감정은 어떻게 생겨나는 건가? 한번 보시면 이 조금 어려운 말인데요. 우리의 눈, 귀, 코, 혀, 몸의 5가지 감각 기관하고 눈이 보는 대상과 듣는 소리와 코, 혀, 맛보는 거죠. 몸은 접촉하는 신체 감각이죠. 어떤 코는 냄새 맡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접촉하게 되면 우리가 뭔 일어나요? 시각, 청각, 미각, 촉각, 후각 이런 게 일어나죠. 감각이 일어난다. 전통 유식에서는 이것을 감각 의식이라 하니까 조금 어렵게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이렇게 하니까 어려운데요. 그냥 현대말로 하면은 시각, 청각, 미각, 촉각, 후각이에요. 이것이 올 때의 6번째 우리의 의식이 말하자면은 인지 기능이 이거를 전부 다 통합하고 조율하고 균형을 유지하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의 에고가 거기에 개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아의식이 개입을 해서 나에 대한 집착이나 아만, 아의, 악연, 아치, 나에 대한 집착과 내 중심적인, 사랑과 또 나에 대한 견해나 무지, 이런 것들이 개입을 해갖고 이걸 다 뒤죽박죽, 온갖 좋은 감정, 싫은 감정, 이런저런 감정을 공격성이든 질투심이든 만들어내는 거다. 가장 그 밑바탕에는 뭐가 있냐? 우리가 보통 말하는 탐진치, 삼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감정을 궁극적으로 내가 잘 조절하려면 결국은 맨 마지막에는 이 삼독에로부터 탐진치 삼독의 중독으로부터 해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의 이 수행이 굉장히 요원하고도 길다는 거죠. 그래서 감정은 본질적으로는 이 부분이 밑뿌리에 가면은 이 부분을 다뤄야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정서 조율, 감정 조절이 가능하다.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이제 또 이 아집하고 이게 불교의 우리 수행에서 사실 굉장히 기본이기도 하고 현재 우리 사회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관련된 사랑의 감정을 얼마나 많이 질투하고 죽이고 데이트 폭력, 이혼, 가정폭력 많이 일어납니까? 사실 이게 작은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잠깐 공부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아도취, 아집의 극체, 나에 대한 집착의 극단이고요. 이쪽으로 가면 아공이라 그래서 무아를 얘기합니다. 나에 대해 나로부터 자유로운, 나가 비워진, 마음을 다 비워버린 하나는 자아도 그 중간이 뭐예요? 그냥 평균적인 보통의 자아도취예요. 한번 보시죠. 여기에서 자아도취가 이 극단으로 아집적으로 가면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냐. 상대를 하나의 독립적인 인격적 존재로 보는 게 아니라 자기의 한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상대가 내가 원하는 내 사랑에 어떤 자양분을 제공해 주냐, 제공해 주지 않냐.
그러니까 어때요? 아집이 극단적으로 강하면 내 뜻대로 안 되면 공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상대를 인격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그래서 상대의 감정에 대해서, 상대의 존재에 대해서 공감 능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중간 정도 그냥 평범한 수준이 돼야만이 우리가 상대도 나처럼 뭔가 사랑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고 나처럼 이렇게 인간적으로 좀 살 권리가 있고 행복할 권리가 있고 나와 같은 존재다 하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 평범한 나르시즘 정도, 우리는 누구나 뭐 조금씩은 다 자도취적인 부분이 있죠. 아집이 있는데, 그래도 타자도 내 상대 파트너든 뭐 남친은 여친이든 뭐 아내든 부인이든 누구든 간에 상대도 뭐예요? 기본적인 조금의 자기 도취적인 그런 욕구가 있다라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정도가 안 되는 저 밑바탕에 아집의 극단적인 형태에 갔을 때는 상대의 그런 것들을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상대를 하나 인격으로 보지 못하고 대상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이게 데이트 폭력이든 가정 폭력이든 가능합니다. 그래서 중간에는 적절한 자존감이 있는데, 그럼 이제 이쪽은 뭐예요? 완전히 아집으로부터 자유로운 그 무아를 성취한, 여기는 뭐 타자에 대한 게 어마어마하죠. 아마 제가 뭐 여러분이 그 말씀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드렸던 것 같아요. 이경 보살 부처님의 이 공감 능력은 예를 들어서 타자의 고통이나 타자를 바라보는 이 연민심이 마치 그 민감성이, 고통을 인식하는 민감성이 뭐예요? 머리카락이 눈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 끝에 있는 사람 머리카락이 손등에 있는 것 같아요. 손바닥에. 그럼 전혀 고통을 못 느끼죠. 상대가 나 아프니까 나 좀 봐줘, 나 힘들어, 그래서 우리 좀 헤어지자 했을 때 어떻게 해요?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폭력을 이들어야 돼요. 가능한 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근본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세상을 보는 눈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보는 눈도 온갖 선입견이에요. 욕구로 세상을 보게 되고 자기 중심적인 렌즈를 통해서 세상을 보기 때문에 세상이 자기에게 맞춰가서 돌아간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안 돌아가면 어떻게 되죠? 세상에 대한 엄청난 공격성을 갖게 돼서 정말로 심하면 어때요? 묻지마 살인이나 공격이 가능해집니다. 왜 불교가 이 아집을 그렇게 근본 고통의 원인으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셨는가? 그리고 우리의 숙제가 왜 나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되냐? 이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 때문이에요. 세상에 전부, 그래서 세상을 보는 눈도 보면 나의 가치, 중요성, 요구에 맞는 사람과 맞지 않는 사람이 살고 있다고 극단적인 그런 이분법적 논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보통의 그냥 우리 일반 중생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까지는 개인을 볼 때 좀 독립적인 존재고 비개인적 존재, 좀 너하고 나하고의 하나의 좀 대등한 존재로 볼 줄을 알고 내 편이 좀 더 인생 경험을 하게 되면 뭐예요? 우리 소위 말해서 어제의 적이 오늘의 아군이고 오늘의 아군이 내일의 적군이 되기도 하고 이런 좀 변화 가능한 이런 형태로 보게 되는 거예요. 이분법적으로 그렇게 보지는 않는다. 또 자신과 타자를 동등하게 세상에 속한 한 개인으로 경험하는 수준이 되고, 이 완전 무아가 되면 이때는 뭐 정말 우리가 논외가 되는 거죠. 그야말로 진짜 어떤 이타심으로서 우리 세상을 위해서, 세상의 행복이나 세상을 위해서 온 그런 움직이는 훌륭한 성인인 거고요. 마지막에 방어 기제들인데요. 대부분이 보면은 투사적 동의, 이거 조금 뭐 이게 골 아프니까 그냥 방어 기제, 이쪽은 굉장히 자각과 통찰이 매우 제한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심하게 아집에 사로잡힌 경우는 내가 고쳐줘야지, 왜 그래 하고 막 싸움을 하고 이러면 안 돼요. 싸운다고 해서 해결되거나 쉽게 치료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성관계, 데이트하는 상대라든지 이성 파트너 관계에서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라면 저런 본인이 좀 내가 그렇다 하면은 조금 더 누군가를 통해서 그런 걸 해소하거나 그럴 게 아니라 혼자서 조금 더 많이 닦고, 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돌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런 사람을 조금은 볼 줄 알아야지, 그러지 않고 그냥
나한테 좀 친절하고 뭔가 이렇게 한꺼풀 씌어서 잘못하다가는 정말로 인생을, 소중한 인생을 엄청나게 위험에 빠뜨릴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나의 가족까지도, 사랑하는 가족들까지도 함께 그럴 수 있는 게 우리 사회에서 지금 종종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자아도취적인 이런 장애가 있다면, 내가 있든 상대가 있든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고 좀 긴 시간에 마음 공부가 수행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보통의 그냥 평범한 경우는 좀 뭐 약간 순간순간 내가 감정을 억누를 줄도 알고 또 이걸 좀 참았다가 다른 방식으로 내가 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좀 더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걸 뭐 운동, 스포츠, 예술 뭐 여러 가지 공부 다양한 방식으로 풀 줄도 알고, 그래서 또 자기 자신을 좀 들여다보면서 성찰도 가능해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지만 우리가 극단적으로 저런 경우라면은 우리가 조금 더 참고를 하고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뭔가 훈련하고 공부할 필요가 있다. 완전히 무아인 이 경우는 뭐, 네, 자기 개인의 어떤 욕구나 이런 게 거의 많이 사라져서 우리가 이 경우는 탐진치 3독으로부터, 중독으로부터 완전히 해독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이런 분들은 정말 사회 어떻게, 저분들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하는 경우, 그런데 볼 때 이렇게 그만큼 나에 대한, 자아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운 그런 형태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 한번 볼까요? 대인공포증을 극복하는 것이 힘들다. 왜 생겼고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입니다. 왜 생겼겠어요? 어떤 과거에 그 유사한 경험이 있었겠죠. 우리가 과거의 상처나 트라우마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타고나면서부터 무슨 대인 공포증이 있다? 그건 좀 별로 맞지 않는 것 같아요. 태어나서 어떤 경우에든 인간관계 경험 속에서 나를 돌보는 사람으로부터든가 아니면은 갓난쟁이라 할지라도 여러 가지 이 사회와 가정에서 생겨난 거겠죠. 그럴 때에 어떻게 해야 되냐. 불교 공부는 나에 대한 공부인데 우리가 대인 공포증을 극복하는 것이 왜 생겼나를 사실은 많이 이해한다고 해도 그렇게 큰 도움은 되지 않아요. 이 말을 한번 곱씹어 보세요. 불교 공부는 나에 대한 공부고 나에 대한 공부는 나를 잊는 거다. 나를 잊는 것은 만불과 친해지는 것이다. 이 말을 이제 한번 음미해 보시라고 했는데요. 나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에서는 정말 가장 대인 공포증 자체를 공부해서 그걸 파헤친다고 해도 아까 감정 문제에서 우리가 봤듯이 근본 뿌리까지 가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대인 공포증이 마지막에 가보세요. 나를 잊는 것은 만물과 친해지는 거다 했는데 이 불교 공부를 해가다 보면 결국은 나라는 것이 잊어질 때가 오고 그래서 만물과 친해지는 것이 오는데 좀 먼 얘기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진짜 내가 누군가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한번 볼까요? 일상에서 어떤 공포증이 일어나는 기미가 느껴질 때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일로 중요한 거는 공포증이 딱 일어난다고 했을 때 우리 글로벌 위로 시스템, 돌봄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인간이 굉장히 그 무력한 유아로 태어나서 누군가의 돌봄이 없으면 우리가 생존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이 생겨난 게 진화적으로 발전되어 게 뭐 있냐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지고 위로받는 두 가지가 하나가 위로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가슴에 손을 이렇게 얹어볼까요? 손을 얹어보셔요. 손에서 느껴지는 그 따뜻한 기운을 한번 느껴봅니다. 눈을 부드럽게 감으셔도 좋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손의 기운을 한번 느껴보시고 꼭 여기는 아니어도 위로의 손길이 여러분 각각이 어떤 사람은 힘들 때 이렇게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뭐 가슴에 이렇게 손을 얻을 수도 있고 다양한 방식대로 우린 사실 일상에서 우리 자신도 모르게 그런 손길을 합니다. 어색한 상황에 가거나 낯선 상황에 가거나 그랬을 때
자신도 모르게 그런 손길들을 해요. 다른 하나는 부드러운 목소리입니다. 우리 엄마가 만약에 나를 사랑하는 엄마가 나에게 그렇게 부드럽게 머리를 쓰다듬어 주거나 부드럽게 괜찮아, 놀랐지, 이런 위로 말을 해준다면 얼마나 우리가 안심이 되겠어요? 근데 우린 이제 성인이 됐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해주면 돼요. 내가 그런 대인공포증 약간 불안하거나 뭔가 그럴 때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그런 두 가지 방식으로 당장에 조금 돌봄 시스템을 작동시켜서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작동시켜서 우리를 돌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방식대로 이제 찬찬히 해볼 수도 있어요. 내가 평소에 조금 시간을 내서 훈련을 해보고 싶다. 그럴 때는 일단 심호흡을 또 하시고 한번 해볼까요? 자, 눈 감아 보셔요. 눈 감으시고 심호흡 한번 해보세요. 자, 22번 깊이 들이쉬시고 내쉬어 보겠습니다. 자, 내가 좀 놀랍고 불안한 그런 대인관계를 한번 상상해 봅니다. 사람이든 상황이든. 자, 상상해 보시고요. 자, 그 상황을 떠올렸을 때 지금 어떤 감정이 일어나는가, 그 감정에 이름을 붙여봅니다. 스트레스인가? 두려움인가? 불안인가? 공포인가? 아니면 수치심인가? 그 힘든 대인관계 상황을 떠올렸을 때 가장 강하게 일어나는 감정이 뭔지 그 이름을 한번 붙여보시고요. 그 다음 이름을 붙이셨으면 내 몸 어디에서 그 힘든 감정이 가장 강하게 반응하는지 이 주위를 몸으로 가져가셔서 쭉 한번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쭉 훑어봅니다. 그 상황을 떠올렸을 때 내 몸 어디에서 그 감정이 가장 강하게 일어나는가. 발견을 하셨으면 그 부위에 손을 가져가셔서, 발견하셨으면 몸의 그 부위에 손을 한번 가져가셔서 부드럽게 이렇게 마사지를 해줘 봅니다. 부드럽게 마사지 해주시고 마음속으로 위로해 줍니다. 두렵구나, 아니면 불안하구나, 이렇게 괜찮을 거야. 그리고 위로를 해주고, 근데 그게 없어지길 바라지 말고 충분히 그 안에서 있도록 그냥 허용해 줍니다. 마음속으로 허용해주세요. 그냥 그 안에 있어. 괜찮아. 그냥 있는 걸 허용해 주는 거예요. 네, 좋습니다. 어때요? 어떻습니까? 좀 도움이 된 것 같아요? 두 번째 실천 방법 내려놓기예요. 대인관계, 그런 불안이, 공포증이 좀 있다 이럴 때 그 상황을 이렇게 상상하시면서 내가 뭘 붙잡고 있어서 불안한 걸까? 스스로에게 가슴에다 물어보는 거죠. 그 상황, 그 불안한 이 상황이 있으면 가슴에 잠깐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는 내 타고난 내 안에 내재된 지혜한테 물어보는 거죠. 스스로에게 내가 뭘 붙잡고 있어서 이렇게 불안할까? 아니면 이런 질문, 내가 뭘 내려놓으면 좀 더 편안해질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방법으로 해결을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속적인 행복에 집착하면 고통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저는 세속적인 행복으로 인해 느끼는 잠깐의 행복함과 만족은 실제로 존재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속적인 찰나의 행복 속에도 진실한 행복의 씨앗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세속적인 행복에 집착하면 세속적인 행복이 뭘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서, 아니면 내가 칭찬을 받아서, 아니면 내가 마음에 드는 어떤 가방이든 물건이든 뭔가를 얻어서, 아니면 내가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서,
아니면 취직을 잘해서 또 아니면 뭔가 어떤 직책을 얻어서 뭐든지 아니면 맛나는 음식을 먹어서 네. 그렇죠. 행복으로 느낀 잠깐의 행복한 만족은 실제로 존재하고 그렇죠. 잠깐의 행복은 실제로 존재하죠. 여기 질문 속에 지금 제가 답이 있다고 했어요. 근데 행복도 감정이라는 거예요. 잠깐의 본인이 이미 질문에서 보세요. 질문에서 이미 잠깐의 행복함과 만족은 실제로 존재한다. 찰나의 행복 속에도 진실한 행복이 씨앗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네, 순간의 진실은 있는 거죠. 순간순간의 진실은.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순간순간에 진실이라고 느끼지는 않죠. 만약에 누가 나한테 너무너무 친절했는데, 1시간 친절했는데 1시간 뒤에 다음날 얼굴 바꾸면 어떻게 되죠? 우린 굉장히 문제를 삼게 되죠. 배신했다, 인간이 나쁘다, 온갖 것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실한, 찰나의 행복 속에도 진실한 행복이 숨겨져 있든 없든 실제로 우리가 일상에서 살 때는요, 무상은 고통을 줍니다. 역으로 고통 또한 무상이니까 또 지나가면 또 행복이 오겠죠. 고통과 행복이 동전의 양면처럼 지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여기서 다시 한번 고통에 대해서 고통의 본질이 3가지인데 우리는 이걸 생각하죠. 물리적 고통, 생로병사 같은 게 몸이 늙거나 병이 들거나 아프거나 죽는 건 또 변화의 고통이다. 계고라 그러는데 즐거운 감각이 고통의 감각으로 변화하는 거 시간의 문제죠. 상황의 문제죠. 또 조건적인 고통의 행복. 말이 좀 어렵긴 한데요. 애착의 대상이 사라져서 생겨나는 괴로움. 이 3가지 우리가 겪는 고통이 이 3가지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항상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고통의 부분은 우리가 어떤 행복이 있든 순간적인 괴로움이 있든 다 뭐예요? 행복이든 괴로움이든 스트레스든 뭐든 다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음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다른 질문입니다. 좋은 마음도 집착인 것 같다. 왜 좋은 만큼 싫고 서운한 마음도 함께하는 것일까요? 대상을 좋아하고 마음을 준다는 것이 고통인 것 같다. 그쵸? 좋음이 주는 행복이 크지만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라면 좋은 감정까지도 다 비워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그럼 또 다른 고통이 있겠죠. 안 좋아하려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우울에 걸리기도 하죠. 다 피하다 보면. 그거보다는 뭐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무상을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그렇죠. 우리가 젊었을 때 한때는 다 이제 연세 드신 분들 이렇게 인생의 한갑이 넘고 이러보면 다 한때는 한미모했는데 나이를 먹어가면서 피할 수 없는 게 있죠. 그게 고통이고 물리적인 그런 신체적으로 오는 고통이든 또 무상해서 변화하기 때문에 또 내가 애착했던 걸 잃어버리는 이거는 인간이면 누구나 겪는 고통이라서 근데 누구는 더 겪고 누구는 덜 겪고 또 누구는 그런 고통이 있을 때 뭐예요? 그 고통을 또 하나 교훈 삼아서 더 지혜로운 자들이 생겨나고 또 어떤 자들은 더 오히려 고통을 악순환하는 이유는 뭐냐? 그거는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얼마만큼 마음에 깊이 우리가 체득하냐 하는 부분이겠습니다. 자, 다음에 사유를 이제 해보자 이거죠. 마음을 주는 것이 왜 고통인가? 감정을 어떻게 비울 수 있는가? 다음의 질문들을 다시 한번 새겨보는 거죠. 이 부분입니다. 아까 설명드렸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보시면 돼요. 다른 질문입니다. 제가 제 삶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기 삶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중요한 거는 자기를 사랑하면 되겠죠.
우리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면 뭐 누가 날 그렇게 사랑해 주기를 바라거나 사랑해 달라고 그렇게 애원을 하거나 강요하거나 뭐 기대하거나 또 그 사랑을 받으려고 그렇게 무리하게 애쓰거나 인정받으려고 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는 뭐예요?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우리가 봐온 거는 사랑을 요구하거나 사랑을 갈망하거나 인정을 받으려고 애를 쓰는 것만 우리는 교육적으로 문화적으로 환경적으로 봤던 것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법을 우린 별로 배우지를 못했던 것뿐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배우면 돼요. 그게 이제 우리가 연민할 때 자애할 때 자애가 타자에게 친절한데 나한테도 같이 나를 포함해서 친절한 훈련을 하면 되는 거죠. 또 다른 사람에게 진정한 그런 친절이나 따뜻한 마음, 힘들 때 그 사람을 위로하고 돌봐주고 이런 연민심을 우리 자신에게도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친한 친구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힘들 때는 위로를 할 줄 알죠, 우리가 다 거의가. 근데 내가 실패하거나 내가 힘들 때는 어떻게 해요? 이중적으로 내를 욕하죠. 나를 비난하죠. 병신같이 그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네가 이렇게. 근데 사실은 뭐예요? 그 비난도 알고 보면 우리가 미워해서 그런 건 아니죠.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가족도 자기처럼 느끼면 사랑한다는 이유로 더 비난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걸 바꾸면 돼요. 전환을 해서 그거를 나를 비난하는 대신에 친절하는 걸 바꾸고. 또 내가 힘들 때 나를 그냥 고립시켜가지고 막 방 안에 막 구석에 박혀 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 세상에 나만 고통하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아, 누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고통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일으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너무 뭔가 한 군데에 사로잡혀 있으면 이 통찰력이 떨어지잖아요. 알아차림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내가 고통할 때 그 고통을 잘 감지하는, 그래서 나를 돌봐줄 수 있으면 되죠. 그래서 이런 노력을 하면 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동안 수고하셨고요. 내내 한 줄 동안 다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